혁신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한 달 만에 김은경 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위를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인적 구성과 혁신 방향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 혁신위는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까요? 한숨부터. 민주당 의원님이.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 혁신위가 구성된 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위기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다가오는 리더십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혁신이라는 무언가의 기구를 만들어 놓고 나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소리 제발 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저는 그 인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면 9시간 만에 사퇴하셨던 우리 이래경 혁신위원장 있잖아요. 식당 개업하고 뭐 이럴 때 보면 뭐 바람 빵빵하게 들어간 풍선 인형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바람이 빵빵 들어가 있었는데 9시간 만에 사퇴하면서 이 바람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은경 위원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그다음에 구성이 된 혁신위원들이 몇 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이미 민주당의 혁신위는 제가 볼 때는 바람이 좀 빠져가지고 앞으로 뭐 기대할 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김은경 위원장이 제1회 그 혁신위를 소집해가지고 모두 발언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 대해서는 일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이게 친명 쪽에서 저는 친명 쪽이 당내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쪽하고 싱크로가 이렇게 높은 얘기를 하실까? 지금 그쪽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생기는 건데 그럼 과연 이게 제대로 갈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문제죠. 그 얘기대로 하면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공고해서 또 공천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됐다. 전 동의하기 힘들고요. 근데 저는 그 혁신위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일 잘 되기 위해서는 혁신위원회가 지금 다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질문은 지금 지도부로 우리가 총선을 잘 치를 수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yes and no를 발견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혁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질문 그 범위 안에 안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렇게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쪽 다리를 긁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작한 다음에 보면 기자들이 혁신위원장한테 뭘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일단 현역 위원들한테 설문조사부터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TF를 봤는데 뭘 할 거냐 그랬을 때 설문조사에서 뭘 할 건지 발견하겠다는 거를 보면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큰 그림이 없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혁신위원회는 참 안타깝지만 잘 되기 어렵고 이게 혁신위가 문제는 뭐냐면은 뭘 혁신해? 사실은 그 진단과 처방은 다 나와 있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왜 그다음에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도덕성 포기, 내로남불. 민주당을 그렇게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고치는 게 혁신인데 이분은 거기에 이제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고방식이 정상적이라고 안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니 국민들이 녹취록을 다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검찰이 어떻게 만들어내. 그러니까 일단 사고방식 자체가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이런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그 사람들이 가진 멘탈리티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선한 초선이 오겠다? 이 얘기도 딱 보게 되면 결국 뭐냐면은 기득권 얘기하면서 물러나라. 근데 황당한 게 뭐냐면 여당도 그렇고요, 야당도 그렇고요. 가장 큰 문제가 초선들이에요. 나경원 의원 쫓아날 때 47명 서명한 사람들 누굽니까? 초선이었어요.
민주당에서 뭡니까? 지금 사고 친 사람들 다 초선입니다. 김영국, 김남국, 철험에 다 초선이거든요. 이들을 두고 뭘 하려면 보여줘야 되니까 충정심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건 강성 지지층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또 이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강성 팬덤과 이렇게 충성파들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이 구조 자체가 지금 이재명 체제고 그것이 민주당의 위기인데 이분이 딱 보면은 딱 그냥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성공할 수도 없고 어차피 막판에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가동한 가운데 이해찬 전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한 서울대를 향해 졸업생 명부에서 날 빼라며 공개적으로 각을 세웠습니다. 조국도 그게 뭡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파면했더구만요. 본인 잘못도 아니고 딸이 장학금 받아도 김영란법 위반이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도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진짜 북창에서 명분 빼라고 하고 싶어요. 민주당의 킹메이커 이 전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조국 장관이 임명을 할 건가 말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장고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때 3명 정도의 의원이 청와대를 갔었습니다. 노영민 실장 좀 만나자고 조 장관 임명을 좀 제고해달라. 이거 큰 문제 생긴다. 그랬더니 노영민 실장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해찬 대표가 이거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데 지금 소속 의원은 와가지고 제고해달라는 거 이거 뭐 당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몰랐어요. 그때 모르고 갔었죠. 의원님이 가셨던 거군요, 그때. 그때 노영민 실장한테. 네. 뭐 그렇게 짐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승부사적인 판단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끝까지 관철시켜야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뭐 조국 일가의 뭐 의혹이 나올 때마다 정말 뭐 앞장서 가지고 방어를 하시더라고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달 가까이 쓴 언론 기사가 거진 13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많은 기사 중에서 진실이 얼마나 있는지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하여간에 그때 뭐 우리가 계속 지금 망하고 있다. 이게 뭐 가설인데 가설을 얘기는 여러 가지 그냥 종합적으로 좀 묶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께서 지금 조국 장관의 임명에 굉장히 뒤에서 많은 마커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최근에 우리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건 있잖아요.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해찬 전 총리께서 추천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어요. 사실과 뭐 어쨌든 사실인지 가까운 아닌지 사이니까, 예. 가설이 예. 맞다고 가설을 놓고.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께서 굉장히 요즘에 지방을 다니시면서 또 강연 활동을 많이 해요. 뭐 이런 걸로 쭉 보면 저는 이해찬 전 총리께서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당권이라는 걸 놓고 이재명 대표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에서 운동권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총리가 공간 확보에 나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를 앞세워서 무언가의 당의 헤게모니를 우리가 이 사이에 쥐어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이재명 현 대표의 리더십 위기를 넘어가는데 활용이 될 수 있는 구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가설을 좀 세워봐요. 그래서 이해찬 전 총리가 지금 많이 이런저런 얘기로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은 제가 듣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2대2였고 그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돌파한 게 이제 이해찬 씨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 사태는 이해찬 작품이다라고 봐요. 조국 사태는 이해찬 작품이다라고 봐요. 애초부터 이해찬의 작품이었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이해찬 이분이 뭐 어떤 지위에 있든 간에 운동권 대부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586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고 반면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운동권 주류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분이 무슨 인권 변호사 시민활동을 했다 그러는데 찾아보면 없어요, 변호 경력이.
자기 그 조카 살인 사건. 그거 한 거 외에는 없거든요. 어쩌다 인권 변호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기반이 없거든요.라고 했을 때, 그 민주당의 적자로 승인을 해준 게 이제 이해찬 씨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역할을 했던 게 이화영 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쌍방울이 어쩌고저쩌고 지금 연루까지 돼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리더십의 위기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나온 안 중에 하나가 지금 슬쩍 떠보는 게 조국 출마. 다시 조국. 그렇죠. 네. 조국 출마 같은 거 떠보면서 지금 슬쩍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음번 총선을 결국은 그렇게 치르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성들을 갖다 결집하게 되면, 강성들을 결집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조국이다라는 거고,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사실 윤석열 정권이 검찰 권력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수사하고 감사밖에 없지 않냐. 이 국민들의 반론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 과도함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들을 그걸 누가 대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검찰 권력의 희생양.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사실 조국, 이해찬 이런 분들이 지금 쌍으로 나오는 것이 그 우리 사회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운동권 경력을 가지고 지분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해찬 대표가 내가 서울대 2번 들어갔는데 뭐 서울대 명부에서 빼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정말 적반하장인 게, 정말 같이 명부에 올라있는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창피해서 이 사람 쪽 뺐으면 좋겠어요. 안 빠지죠. 그러니까 정말 뭐냐면 이분이 창피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조국 교수가 파면된 것이 딸이 장학금을 받아서 파면됐다. 서울대 교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딸이 장학금 받았다고 파면을 했어요. 딸이 장학금 받아도 김영란법 위반이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딸이 장학금 받았으니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하면은 이 나라의 모든 국회의원, 모든 기자, 모든 교수들의 자녀들은 장학금을 이제 받으면 안 돼요. 팩트를 교묘하게 뒤트는 거예요. 아니, 꼴찌에 가까운 딸이 장학금 받은 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이분이 파면된 거는 감찰 무마하고 입시 부정이에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우리가 얻어먹을 게 없기 때문에 도와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게 예전에 정말 맑은 마음으로 운동을 한 게 맞나?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도 조국 수석이나 이해찬 같은 분들이 과거의 자신의 경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한국 사회에다가 지금 지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좀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도 하고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워낙 사법적인 뉴스가 많아서 그런데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어요. 지금 2심 좀 앞두고 있어요. 글쎄 출마가 현실적으로 가능할런지, 그게 옳은 건지 저는 뭐 국민들이 좀 판단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